이 좀 어렵죠. 어려운 게 당연히 맞아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자, 일단 제가 이거 좀 다시 나가기 전에 서블릿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서블릿이 뭐죠? 혹시 서블릿을 아는 분 계신가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얘는 하나의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파일. 자, 기본적으로 톰캣, 그러니까 스프링부트에서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했죠? 뭐 JDBC나 JSP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톰캣을 우리가 설치를 했죠. 그죠? 톰캣 설치하고 톰캣을 막 컨테스트를 연결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스프링부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톰캣을 내장 톰캣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톰캣의 이제 포트 번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컬호스트 뭐다? 8080이에요. 8080. 우리가 지금 8081로 쓰는 건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YML 들어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8081로 서버 포트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8081로 접속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톰캣은 8080입니다. 8080. 사실 8080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했을 때 문제가 안 나면 8080으로 해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8080을 했는데 삑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81로 일부러 그냥 바꾼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톰캣을 연결할 때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이그잼 이런 식으로 붙였던 거, JSP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컨텍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index.jsp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서요, JSP가 있고 서블릿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실 JSP가 뭐냐면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JSP가 서블릿이나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서블릿과 JSP는 다른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건데, 사실 JSP가 명확하게 말하자면 서블릿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서블릿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유저 아티클 to write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죠? 게시물 추가죠. 그렇죠? 게시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to modify, 그 다음에 to 뭐랄까요? 그래, write JS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게시물 작성이 되려면 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JSP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돼. 얘는 이제 고객이 머물 수 없는 곳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시물이 작성이 되려면 요 두 개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에는 두 가지 둘 다 똑같은 서블릿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녀석은 뭐다? 자바 코드보다 지금 실제로 뭐가 더 많이 있어요? HTML 코드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웹화면 보여줄 때는 JSP로 이렇게 받으면 뭐예요? 고객한테는 HTML로 보여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do write는 뭐예요? HTML보다는 뭐 위주죠? 자바로 된 로직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밖에 없어요? 원래는 서블릿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블릿밖에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JSP 하신 분들은 get write 해가지고 append, 그 다음에 HTML. 자,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우리 JSP 할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HTML 코드를 막 썼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JSP가 없던 시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바 세상이니까 자바 로직 펼치기에는 실제로 좋긴 한데, HTML 펼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JSP도 서블릿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서블릿의 약간 특수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TML 문법으로 되어 있는 서블릿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서블릿으로 바뀌어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블릿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파일. 그럼 요런 거 하나하나가 뭐다? 다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서블릿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웹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글 작성하고 글 수정하는 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댓글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추천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블릿을 만들자니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실제로 작성하는 게.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JSP 하면서 코드 작성했던 건데, 이거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구단이라는 요청. 그러니까 이걸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두 라이트 이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쿼리 스트링. 그러면 요 정보들이 어디다 들어가 있다? 요 HTTP 여기 서블릿 리퀘스트 보이죠? REQ.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받은 편지라 하거든요. 이 리퀘스트를. 그러면 이걸 받은 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편지 발송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서블릿이 뭐다? 수신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이미 받은 편지예요. 자,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과거의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게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타고서 현재 어디로 온 거예요? 톰캣 안에 있는 특정 서블릿이 전달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고, 여기 이제 톰캣이 있는데, 그 리퀘스트 하면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톰캣 안에 특정 서블릿, 이런 식으로 톰캣 안에 서블릿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정 서블릿에 전달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데이터를 긁어다가 어디다? 요 RESP 보이죠? 리스폰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답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보낼 편지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받은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리퀘스트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요청 받았을 때가 이미 그거는 완료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고객한테 뭐다? 발송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쓸 때 여기 보면 set 캐릭터 이렇게 보이죠? 요 세 개. 자, 요건 왜 있었죠? 요거는 이걸 안 하면 뭐가 깨졌어요? 한글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쵸? 요걸 안 하면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요걸 할 때마다 우리가 요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또 뭐 했죠? 우리가 예전에 이거 작성하면서 DB 접속 정보도 여기다가 다 추가를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바가 서블릿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산이었던 거죠. 사용자들이 뭐예요? 사용자들이 뭐 게시물 작성도 있고, 그리고 게시물 수정도 있고, 게시물 삭제.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서블릿이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DB 접수 정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여기다 쓰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냐면 요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디스패처 서블릿.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디스패처 서블릿을 딱 한 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요청 들어온 다음에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뭐라고 하냐면 경량 서블릿이라 하거든요. 경량 서블릿. 그러면 컨트롤러에 진입하면 좋은 게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요런 작업들을 다 일일이 다 해놨기 때문에 어디다가 디스패처 서블릿의 DB 접속 정보랑 요 한글 깨짐 방지 요 작업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서블릿에서는 일일이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는 일일이 요거 이제 뭐 DB 접속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 깨짐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컨트롤러 이제는 이제 서블릿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안 거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사용자 100명이 한 번 이제 브라우저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번에 접속을 했다 해봅시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자, 이게 몇 개 생성될까요? 사용자 100명이 한 번 브라우저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접속을 하게 되면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몇 개 생성이 될까요? 100개 생성되는 거예요. 100개 생성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는요, 얘도 100개 생성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HTTP 세션이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도 몇 개? 얘도 100개 생성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100명이 이번에 브라우저를 2번 접속했어요. 그러면 이게 리퀘스트가 몇 개? 200. 리스폰스도 200. 얘는요? 얘는 그대로 100이에요. 얘는. 자,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한 명이 있고 톰캣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이렇게 요청을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때려요. 요청을 때리면 요게 리퀘스트가 100개 있고 리스폰스가 100개 있는 거예요. 그거랑 그러니까 별개로 여러분들 헬스장을 예를 들어봅시다. 헬스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별개로 헬스장 가면 뭐가 있죠? 내 개인 사물함이 있잖아요. 그죠? 락커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100개 생성되나요? 아니죠. 개인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얘가 500번 와도 HTTP 세션은 오지 몇 개?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뭐야, 안 그래요. 딱 하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사물함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요 녀석만 딱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녀석. 그런데 자, 이 녀석이 올 때 사물함 키를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이 세션에 접속할 방법이 있나요? 접근할 방법이? 당연히 없겠죠. 사물함 키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션이 주인을 알아봐가지고 반갑게 열어주진 않아요. 헬스장 올 때 여러분들 키 안 갖고 오면 사물함 못 쓰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F12 눌러보면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클릭하고 중단에 쿠키라고 있는데, 쿠키를 클릭해보면 우리 이제 접속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세션 아이디라고 보이시나요? 세션 아이디 요거 보이죠? 세션 아이디 희미하게. 여기에는 실제로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이제 JSession ID라는 거는 뭐냐면 쿠키의 변수명이라 보시면 되고, 밸류가 실제로 쿠키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키 값.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패스부터 시작해서 뭐 세션, 뭐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했는데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1 유저 1 로그인이 됐죠?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뭐 아까랑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정보에 이제 접근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밸류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밸류를 막 이렇게 아무거나 값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쳤어요. 지금 밸류를 수정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5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죠? 로그인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정보에 접근을 못하니까 이 톰캣은 이 사람이 로그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요거랑 호환되는 저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실제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1이 들어있으면 얘는 뭐다? 1번 회원이구나. 100이면 100번 회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얘가 여기까지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만약에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애초에 탈락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은 뭐냐면 사물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개인용 사물함. 그러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5만 번 접속했다 칩시다. 그러면 세션 몇 개? 그래도 세션은 여전히 한 개인 거예요. 한 명이 5만 번 접속했다 해가지고 세션이 뭐 5만 개 생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세션은 쿠키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쿠키의 역할은 뭐예요? 저장은 서버에서 하지만 이 우리가 쓰는 웹은 금붕어처럼 사용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용자 요청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인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쿠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쿠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쿠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쿠폰은 고객이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쿠폰 가지고 있다가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쿠폰 찍어달라면 찍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가 맨 처음 갔는데 쿠폰을 내밀어요. 이런 쿠폰을 내밀어요.
자, 쿠폰을 내밀었는데 만약에 쿠폰에 뭐가 없어요? 요런 세션이 없어요. 이런 세션 도장이 없다? 당연히 없겠죠. 처음 들어오면 요게 없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요? 톰캣이 첫 손님이구나.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얘를 위해서 세션방을 딱 최초에 딱 한 번 만들고 요거에 대한 비밀번호를 이 세션에 대한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적어준다? 요 쿠폰에 살짝 요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딸려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객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보낸 편지. 그러니까 브라우저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청할 때마다 쿠키는 자동적으로 여기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정보랑 뭐가 된다?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자, HTTP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손님이 5만 번 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세션방 만들고 비밀번호 딱 한 번 쿠키한테 넣어줄 테니까 서버는 뭐예요? 서버는 야 나는 너 기억할 자신 없다. 서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 너 이거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이 브라우저한테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해킹 기법으로 사용자의 아이디가 아니라 요 쿠키를 탈취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요 쿠키를. 그래서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 방법은 없는데 실제로 왜 알 방법이 없냐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알 수 있어도 패스워드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패커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역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로그인하면 여기 안에 요 로그인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이 세션 키를 탈취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애가 들어와도 이 멍청하게 내가 개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그냥 교양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이거 잠깐 지우고. 얘 주 사용법은 뭘까요? 얘는 얻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사실 정보를 다 넣어주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소 얻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쓰기예요. 쓰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정보를 편집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정보를 넣는 게 가능해요. 넣기가 가능해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거죠. 왜냐면 리퀘스트는 제가 뭐라 했어요? 받은 편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편지인데 거기다가 또 글을 쓴다? 그러면 이 편지를 돌려보내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맨 처음에 누가 읽어요? 이 톰캣이 받아요. 그러면 톰캣이 받아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톰캣이 딱 받아가지고 요 안에 있는 서블릿한테 줍니다. 실제로 리퀘스트 받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이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겠다. 자, 요게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톰캣이라 합시다. 톰캣이에요. 그러면 요 편지를 어떻게 한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JSP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는 거 뭐예요? 고객한테 주려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이 편지를 받기를 바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래서 한 게 요거예요. 비포 액션 이트셋터.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넣었잖아요. 실제로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REQ가 뭐라 했어요? 받은 편지라는데 지금 내용물을 지금 추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받은 편지인데 거기다가 또 쓴다?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 인터셉터가 다음에 누가 생겨요? 이거 한 다음에 컨트롤러가 생기잖아요. 그죠? 컨트롤러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쓰고 있잖아요. REQ한테서 받은 것들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RQ는 결국엔 뭐예요? 요 RQ는 결국에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보이죠? 요 녀석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용법이 다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다루려고 RQ를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RQ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있으면 편한 거예요? 사실 얘는 있으면 편한 거예요. 있으면. 안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RQ가 별거 없어요. RQ라고 해봤자 내부적으로 그냥 이런 거 다루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서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HTTP 세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